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직업이라는 한우물만 계속해서 접하고 계신 분입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우물만 하는 직업 전문가 조재환입니다. 열정과 끈기로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밝은 웃음과 함께 직업의 세계를 공부 중인 재영양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영입니다. 오늘도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는 추석 특집 전통 음식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 음식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직업 현장에서 전통 음식 전문가로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을 모셔서 생생한 직업 현장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 모시기 전에요. 잠시 저희끼리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월요일부터 추석과 전통 음식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 자, 오늘도 힘차게 직업 삼행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자, 오늘은요, 7행시와 4행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전통 음식 전문가 7행시나 전통 음식 4행시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재영양이 먼저 할까요? 네. 어떤 거 하겠어요? 7행시와 4행시. 저는 4행시 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전통 음식으로 해볼게요. 자, 운을 띄울게요. 전통 음식은 통 큰 어머니의 손맛과 사랑으로 음식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하니까요. 식기 전에 드세요. 좀 센스가 있었어요. 좀 네? 괜찮았나요? 네. 좋았어요. 좋은데요? 자, 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게 뭔가 불안하지만. 이렇게 칭찬을 7행시와 4행시. 네, 아끼면 안 되고요. 저는 어쨌든 7행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기대되네요. 일단 한번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띄워볼게요. 전하. 왜 웃어요? 통 요즘 드시는 것이 시원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오. 이 부분은 임금님이신 거죠? 아, 그렇죠. 계속 바뀝니다. 식재료가 나쁜 것인지 전통 음식 전문가를 불러서 문제를 파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수 쳐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하,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었군요. 아, 그렇죠. 요즘 상황극이 하도 유행을 했어요. 굉장히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추석 이야기 나눠볼게요. 월요일에 추석 이야기 잠시 해봤는데 우리 재영양 얘기도 들어볼게요. 네. 추석 때 혹시 어딜 가나요? 저는 사실 보통은 추석 때 큰 집으로 많이 그렇죠. 내려가고 하잖아요.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네네. 주로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제사 음식을 많이 만들었던 편이에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외가로 내려가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요리를 해요. 아, 그래요? 아, 요리 잘하시나 봐요? 네. 그래요? 네. 딱 맞는 컨셉인 같은데. 네네. 그럼 추석 관련해서 이 관련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뭐 이동이라든지 할 때 뭐 에피소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희는 할머니 댁 내려갈 때였어요. 외가를 내려갈 때 저희 외가가 오산에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쵸.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날 이렇게 아침에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 아버지가 차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듣고 뭐 가다 멈추면은 뭐 아빠가 끌고 오면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중에는 가족이 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차가 이상하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려서 버스를 타고 외가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뒤에서 밀 뻔했는데. 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고속도로는 더 위험하니까. 네. 추석 때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고 길도 막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여름에 차들이 이제 조금 많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가 추석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을 받으시고 다 체크를 해두시고요. 또 요즘은 워낙에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좀 즐거운 귀향길을 위해서, 기성길 귀향길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추석에 음식을 만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가장 좋아하는 전통 음식은 어떤 건가요? 저는 사실 음식을 가리지 않는 편이라서 뭐든 다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요? 특히 하나 꼽으라면 제가 또 밥도 좋아하고 한식도 많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꼭 있어야 하는 반찬, 김치를 굉장히 그럼요. 좋아합니다. 저는. 오, 그래요? 네, 김치. 김치가 없으면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김치를 정말 좋아해요. 꼭 반찬 김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죠. 김치 안 먹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네.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김치가 굉장히 또 몸에도 좋고 네. 저도 김치만 있으면 밥을 먹는데 김치가 없으면 저는 아예 음식을 거의 못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떡이나 빵을 먹을 때도 사실 좀 김치를 먹어서. 떡이랑 빵. 네.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김치가 있어야 좀 돼요. 있어야 되는 거. 네. 근데 정말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이고 음식이에요. 네. 네. 아까 은근히 요리라는 말을 하면서 약간 뜸을 들였는데 뭔가 자신감이 참 표정이었는데요. 전통 음식 중에서 요리 뭐 할 수 있는 거 만드는 거 있나요? 네, 저는 제 어머니가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 네. 네네. 그래서 추석마다 이렇게 앉아서 뭐 요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로 추석 때 항상 송편 아니면은 약과 약밥, 강정, 경단, 양갱 이런 음식들을 제가 네. 꼭 한 번씩은 네.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오. 아니 지금 사진 나온 게 혹시 그렇죠. 직접 만든 네. 건가요? 제가 송편 같은 경우는 이쑤시개 가지고 이렇게 네. 모양 내서 만든 와, 거고요. 네. 네네. 그 약밥하고 약과는 네. 그런 틀 같은 거에 이렇게 넣어서 제가 데코를 했거든요. 아니 이거 지금 이거 나온 거를 직접 만든 거라고요? 네. 하는 건지 알았는데, 네. 오, 제가 굉장하네요. 직접. 오, 그럼 이쪽으로 약간 재능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오늘 직업에 대해서 오, 자세히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정말 이 반대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자, 저희가 어제 이야기 나눌 때 전통 음식 전문가도 음식을 코디하는 법, 그 푸드 코디나 스타일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보기도 좋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럼 재영 양 진짜 우리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음식과 관련해서 뭐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계획이 있나요? 사실은 음식 쪽으로 취업은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디저트 카페나 아니면 파스타 네네. 집처럼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네네. 음식 코디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예쁘게 조명도 예쁘게 올려서 정말 이렇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카페 아니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음식점 이렇게 네네. 만들고 싶어요. 아까 그 사진 보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아, 그렇죠. 우리 예전에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 네네. 관련했는데, 네. 네. 그쪽 관련해서도 좀 준비도 하고 하면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도움 감사합니다. 주시나요? 아이, 그럼요. 자, 다음은 청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재영 양이 준비해온 뉴스가 있죠? 네. 쉐어형 청년 전세 임대 사업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 명이 전셋집을 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지금까지는 서울의 경우 전세 임대 대출 한도를 2명 공동거주 시 1억 2천만 원, 3명 공동거주 시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2명은 1억 5천만 원, 3명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광역시나 기타 지역도 수도권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뉴스가 쉐어형 청년 전세 임대 지원 사업이었어요. 아무래도 네. 우리 청년들이 뭐 원룸이나 이렇게 자취를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제 예. 그거를 조금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도움이 되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부분이니까 분명한 것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단지 이제 어찌 보면 서울 지역 같은 수도권 쪽에서는 2억으로 또 전세가 얻기가 그렇죠.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동 2인, 3인, 아까 우리 재영양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또 모르는 사람들하고 또 섞여서 같이 살 수도 있고 네. 아는 사람하고 살면 괜찮은데 그랬을 때 이제 개인 신변이라든지 개인 생활 보호 침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들이 또 다 다르다 보면 이에 대한 불편함을 겪을 수 네.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1억 5천, 2억 이거를 만약에 2명, 3명이서 쉐어를 하더라도 한 6천, 7천 정도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 또 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그럼요. 또 결코 작은 돈은 네. 아니고 집에 도움을 또 받아야 되고 네네. 또 이걸 얻기 위해서 또 추가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네네. 이런 경우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래도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되다 보면 좀 더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 재영양이 보기에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지금 지방에 학교를 다니는데 지금 기숙사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숙사가 이렇게 한도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걔가 퇴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이라도 받아서 쉐어형으로다가 살아야 될 텐데요. 이런 금전적인 대출 지원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생기는 건 좋은데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대출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안 그래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지금 뭐 대출금이 대학 졸업하면 3, 4천이 되는데 거기에 또 집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시도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그럼요. 하네요. 네. 예. 근데 우리 취업 관련 뉴스 보다 보면은요, 취업 박람회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네. 혹시 취업 박람회 재영양 가본 적 있어요? 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쯤 제가 관광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광계열 취업 박람회에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좀 관광계열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이렇게 널리 알려져, 그러니까 널리 있는 직업들을 많이 네. 알고 또 가니까 저희 학교 선배들도 있어서 되게 많은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게 정말 기회가 별로 없어서 네. 저는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세요? 네, 박사님은 일을 하러 많이 가시죠? 그렇죠. 저도 첫 기억이 이제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이제 제가 정부 예산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금액도 몇 억 이상씩 했죠. 네. 그걸 이제 기획을 하고 진행까지 다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진행이 네.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수한 기업들 또 좋은 기업들 이런 인사 담당 직접 나와서 정말 현장에서 채용해가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질적으로는 약간 좀 저하되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나와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직자 참가자들이 좀 더 잘 선별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직접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사전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재영양 그럼 직접 가본 그 사람 입장에서 네. 인상 깊었던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취업 박람회에서 사실 채용도 같이 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려고 면접 이거 서류를 준비하고 또 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와서 직접 이렇게 면접을 보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채용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알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취업 박람회 알차게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대부분들이 그냥 취업 박람회 하니까 그쪽에 가보면 어떤 기회가 생기겠지 라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네. 많으세요. 근데 제일 먼저 이 박람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참여 기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기업 리스트를 검색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기업에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또 모집 분야에 어떠한 사람을 몇 명 뽑는지 이것도 같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조사를 하고 네. 들고 직접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해서 이력서를 보통 하나만 들고 가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근데 거기는 기업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 분야 한 2개 정도의 이력서를 따로 준비해서 가서 말 그대로 지원을 내서를 내고 바로 현장 채용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아까 재영양이 이야기한 것처럼 면접만 보고 결과는 나중에 알려지는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준비하는 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보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코너라고 하지요. 네. 예. 조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방송되고 있는 네. 다 같이 해볼까요? 조재한의 어떻게 생각해? 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특집이라서 재영양에게 이제 전통 음식 전문가와 전통 음식 관련된 질문 7개를
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면 오늘의 주인공이 나오셔서 A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듣고 앞에 있는 OX 팻말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음식 전문가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한복, 장독대, 그리고 제사 음식 이렇게 3가지 키워드 연상해봤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한복은요. 아무래도 전통 음식가 하면은 개량 한복이나 한복 그쵸. 입고 계신 그렇죠. 어머니들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입고 요리하는 이미지가 떠올라서 연상해봤고요. 장독대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재료들 그쵸. 네네. 만들 때 장독대 많이 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떠올려봤고요. 그리고 제사 음식은 제사 지낼 때 전통 음식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다 그렇죠. 보니까 네. 또 이렇게 하니까 딱 떠올랐어요. 왜 저를 먹고 싶은 거 아니죠? 왜 저를 자꾸 보면서 이렇게 뭐 음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먹고 싶다 자. 뭐 이런 생각. 어쩌죠? 두 번째도 음식인가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이 어차피 네. 전통 음식이니까 그렇죠. 지금 질문이 다 음식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식혜가 수정과보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저는 O입니다. 식혜가 수정과보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네. 네.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될 건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제가 마시는 건 좋아하는데 보관하는 건 잘 몰라요. 아, 그래서 그냥 생각해서. 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식혜를 네. 가끔 끓여주셨거든요. 네. 그때마다 그 냉장고에 넣어서 되게 오래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어. 네, 제가 또 식혜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냥 감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수정과도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할 수 없나? 있죠? 있죠.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인해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음 중 가장 만들기 쉬울 것 같은 어떤 떡은 먹을 거야? 뭐냐? 네. 난데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네. 네. 자, 경단, 무지개떡, 네. 그 다음에 송편, 그 다음에 시루떡, 그 다음에 백설기, 그 다음에 인절미, 그 다음에 술떡. 하나같이 다 맛있는 거네요. 그렇죠. 종류가 많죠. 이 중에서 네. 제일 만들기 쉬운 거 무슨 떡일까요? 저는 백설기? 오, 백설기. 네. 그게 쉬울까요? 제가 그냥 쌀만 넣고 하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또? 제가 백설기는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경단이나 인절미 이런 애들은 찹쌀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 비율을 잘못 맞추면 손에 이렇게 다 엉겨붙고 맞아요. 만들기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백설기는 이렇게 넣고 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거 다 해봐도 돼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예. 저는 그래도 송편? 아, 송편. 아니요. 바꿀게요. 인절미. 아, 인절미. 인절미는 왜냐하면 이렇게 간식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쵸. 이러고 틀릴 것 그러네. 아, 네, 다음으로 넘어가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추석 차례상에는 전통 음식만 올라가야 한다. 이거는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찬성이면 O, 반대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저는 X입니다. 꼭 전통 음식은 아니어도 된다. 요즘 같이 퓨전이 굉장히 유행하는 시대에 추석상에 꼭 전통 음식만 올라가면 상이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개량되더라도 좀 퓨전 음식 같은 것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네. 열대과일 많이 나잖아요. 예. 그렇죠. 열대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어. 망고 이런 것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네. 그거는 저도 동의했던 게 중에 아시는 분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망고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망고 이야기하니까. 네. 근데 제사상에 망고를 많이 올린대요. 왜? 그분이 드시고 싶었던 것을 올리는 게 그래요? 그거가 맞지 않냐라는 거죠. 네. 그걸 한번 오늘 그렇게 저희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어머니가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한참 나중에 본인 제사상에는 피자를 꼭 올려달라고. 그거는 아닌 어머니께서. 것 같은데. 아니, 수제로 직접 만드셔가지고 올리셔도 되죠. 이렇게 왜냐면 부침개처럼 그거야 꼭 뭐. 피자 치킨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어머니 그러셔가지고. 소원이신데. 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다섯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드리겠습니다. 네. 전통 음식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재영 양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방금도 퓨전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절미 빙수? 이런 그렇죠. 게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통 음식하고 요즘 음식하고 합쳐서 새 네. 메뉴를 개발해서 좀 독특하고 특이한 매력으로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 학교 수업에서 이런 사업론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전통 음식 이렇게 퓨전으로 만들어서 하는 카페를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질문이 좀 전문성이 있고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확실히 또 전공 분야와 그렇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자, 굉장히 여섯 번째 수준이 가볼까요? 높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전통 음식을 이용한 퓨전 디저트를 만든다면 어떤 걸 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얼음 갈아 만든 음료 스무디를 굉장히 네.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요즘 스무디가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어졌는데 네. 아직까지 식혜나 수정과 관련 스무디 오.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스무디로 만들어서 팔거나 맛있겠네요. 네. 아니면은 전통 떡이나 네. 네. 이런 거를 제가 또 치즈를 좋아하거든요. 네. 치즈 같은 걸 이렇게 같이 해서 오, 그것도 녹여서 맛있겠네. 만들어서 팔면은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왜 이렇게 찜질방 가면 얼음 들어간 식혜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마지막입니다. 좋은 전통 음식 전문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온고지신의 자세라고 오. 생각합니다. 오, 네. 지금 한 장까지 나오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높아졌어요. 이유는요? 네, 그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서양의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거를 받아들여서 새로 퓨전 음식을 만들고 만들지만 또 이렇게 요즘 서양 음식으로 많이 바뀌는 우리나라 한국 식탁의 정체성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감탄이 너무 감동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봤던 네. 재영 양의 모습과 너무 달라가지고. 확실히 이제 감사합니다. 자신 있는 딱 분야가 좋은- 나오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전통 음식 전문가와 또 전통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재영 양 답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주인공 모셔서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로 달려간 제작진. 그곳에서 전통음식 준비로 분주한 오늘의 주인공 박창희 전통음식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창업을 통해 전통음식 관련 수업과 다양한 전통음식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는데요. 잠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즘에는 집에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빨리 배워서 뭔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집에서 많이 부업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떡한가나 이런 모약과 쪽도 많이 원하시고요. 그리고 도라지 전가 쪽도 많이 원하세요.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들. 요즘에는 또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시중에 보면 예쁜 송편들이 있어요. 그 송편들 배우러 많이 오세요. 지금 어떤 거 음식 만들고 계세요? 지금 약과 만들고 있어요. 어떤 약? 개성 모약과라고 그래서요. 옛날에 개성 지방에서 시집 갈 때 폐빈용으로 많이 드렸던 약과이고요. 개성 약과는 좀 켜가 많이 살아있는 약과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켜가 살아있고 페스츄리 빵 있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 과정이에요. 점점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개성모약과. 전통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하나 손으로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의 끈기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전통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요. 정성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맛도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박창희 전통음식 전문가. 그녀의 손길에서 전문가의 느낌이 나는데요. 잠시 후 정성이 들어간 개성모약과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어떤가요? 맛있어 보이죠? 추석 시즌이 되면서 전통 음식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통 파는 어떤 기성품이랑 다 쓰는 거예요. 전통 음식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은 과연 전통 음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진짜 맛있대. 그러니까 기성품이랑은 다르게 일단 먹거리에 대한 어떤 안전이 요즘에 되게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일단 믿을 수가 있고 확실히 먹어보면은 뭔가 달라요. 정말 맛있고 그러니까 믿음감이 있으니까 어른들한테 선물 주기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추석 선물로도 구매를 하려고 왔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건강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전통 음식들. 좋은 재료에 전문가의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텐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음식 문화를 즐기고 계승 발전시키길 기대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서로 도와가면서 공유해가면서 함께해 나가야지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혼자만 꽉 쥐고 움켜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할 때도 많은 것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서 이 일을 해 나가신다면 아마 전통음식요리연구가는 발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경력 6년차 현역 전통음식 전문가로 활약 중인 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도에서 전통음식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창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추석 특집답게 굉장히 고운 또 의상과 함께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자세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 나눠보고요. 우리 재영 양이 답했던 내용에 대해서 AS 해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이 전통음식 전문가 하면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개. 재영 양의 답변 어떤 거였죠? 저는 한복, 장독대, 그리고 제사 음식 답했습니다. 예. 네, 어떠신가요? 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예. 한복은 저희한테 있어서 교복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한복은 전통 음식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되게 중요시되는 의복이고요. 그리고 장독대는 발효 음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중요한 그 도구이며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제사 음식도 의례 음식의 하나에 속해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전통 음식에 맞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식혜가 수정과보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재영 양이 아까 이거는 답을 잘 몰랐다고 했죠. 뭐라고 답했었죠? 저는 오라고 답했습니다. 식혜를 더 좋아해서. 그렇죠. 네. 식혜만 먹어봤어. 네. 대표님 어떤가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실은 식혜를 더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식혜는 식혜를 만드는 엿기름에는 음식을 삭히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결합을 하면 금방 상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얘를 실온에 두면은 금방 한 하루만 해도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수정과에는 계피와 생강을 달여서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강에는 살균 작용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방부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튀겨 먹는 약과라든가 그런 것에 생강이 꼭 들어갔어요. 그렇죠. 걔네가 방부 효과를 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정과가 더 깁니다. 그래요. 아쉽네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식혜는 밥풀이 또 들어있으니까 그쵸. 밥은 또 금방 또 신내가 또 확 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저도요, 재영 양 나이 때는 수정과를 입에도 안 댔어요. 아, 그래요? 식혜의 그 달콤한 맛이 좋아서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요즘은 네. 수정과가 낫죠. 예. 세 번째요. 자, 만들기 쉬울 것 같은 떡. 재영 양은 어떤 거라고 답을 했죠? 저는 백설기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송편이었다가 네. 인절미로 바꿨는데 뭐가 쉬운가요? 네, 저희처럼 전통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백설기를 어려워해요. 아, 백설기가 어려워요? 혹시 문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아니요, 건 아니요. 아니죠? 맞아요. 재영 양이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백설기는 그냥 하얀 쌀가루에 네. 수분을 적당히 줘서 찌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수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은. 아. 네.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질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저게 떡이 질어지면 질기고 맛이 없거든요. 그 수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절미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네. 인절미는 그냥 말 그대로 찹쌀을 쪄서 네. 방망이 찧어서 만들어서 콩고물만 묻히면 되거든요. 콩고물만. 네. 어쩐지 이렇게 떡 먹고 싶어요라고 하면 엄마가 딴 건 안 해주시고 인절미만 해주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백설기 같은 경우 또 하다 보면 또 잘못하면 이게 뿌석뿌석 부서지기도 맞아요. 하고 막 그러죠. 그게 수분이 적게 들어가서 그래요. 맛은 있는데. 네. 자, 4번은 저는 왠지 답을 알 것 같긴 한데요. 네. 추석 차례상에는 전통 음식만 올라가야 한다. 재영 양은 뭐라고 답했었죠? 저는 X라고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 같습니다. 네. 대표님 생각이 다르시죠? 네, 다르죠. 저도 이 일을 안 했을 때는 실은 고인이 좋아하시는 네, 음식들만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음식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많더라고요. 조상님을 기리는 음식도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세대 차례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런 안녕과 복을 기원하고요. 그리고 뿌리를 생각해서 우리 자손들한테 조금 더 영향이 미치게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통 음식이 꼭 올라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올라가고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겠죠. 아니면 상위에 올리는 것보다는 그 옆에 따로, 곁다리를 올려주시면 그게 차례 지내고 이제 좀 힘들 때 하나씩 이렇게. 네. 자, 5번째 질문이요. 전통 음식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 재영 양의 답변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퓨전 전통 음식 카페라고 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퓨전 전통 음식 카페가 많이 생겨났어요. 네. 퓨전도 중요해요. 요즘 네.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퓨전은 너무 퓨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국적이 없는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퓨전을 하더라도 우리 음식의 전통 음식의 방법과 맛이 보존된다면 퓨전이 가능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는 안 되겠죠. 네. 자, 6번째 전통 음식을 이용한 퓨전 디저트. 재영 양이 얘기했던 거 어떤 거였나요? 저는 식혜나 수정과를 이용한 스무디 아니면은 떡에다가 다른 걸 좀 첨가해서 치즈 같은 거를 올리는 걸 생각해봤어요. 네네. 제가 자꾸 재영 양에 좀 딴지를 거는 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 실은. 네. 근데 맛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음료와 그리고 디저트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국적이 불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우리 맛을, 고유의 맛을 지켜가면서 그걸 개발한다면 어느 정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7번 좋은 전통 음식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 재영 양의 답변 어떤 거였죠? 저는 온고지신의 자세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운 한자 성어인데 어떻게 젊은 분이 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면 전통 요리는 아마 전통 음식은 아마 미래까지도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박창희 대표님과 함께 직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가장 좋아하는 전통 음식이 어떤 건가요? 저도 전통 음식은 딱히 가리는 게 없어요. 네, 제가 하기 때문에. 저희 예전에 친정 어머님이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그냥 닭백숙을 제일 좋아해요. 닭백숙 싫어하는 한국인은 없겠죠. 드물죠. 그렇죠. 그 입에서 살살 녹는. 네, 육수가 그냥 소금, 후추를 떠서 마시면 참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힘 없을 때 기운도 나고.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추석 맞이. 추석이죠, 지금. 그렇죠. 우리 이제 가족들
것들하고 같이 먹으면 네. 좋은 음식 하나 좀 네. 추천해 주시죠. 좋은 음식이요? 예. 지금 여자분들이 음식을 하느라 고생하시는데 또 다른 걸 추천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고요. 남성분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제사 음식에서 쓰고 남은 것으로 예. 좀 장 보실 때 버섯을 조금 넉넉히 장을 보실 버섯이요? 것 같아요. 버섯요? 네, 왜냐하면 버섯은 저렴하거든요, 요즘에. 그쵸? 네.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요. 네. 그래서 남은 재료들을 넣어서 버섯 전골을 해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버섯하고 그리고 갖가지 붙여놓은 전들. 네. 근데 전을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하고 맞아요. 아, 맛없고요. 그렇죠. 기름기 때문에. 조금씩 넣고 거기에 닭고기 삶은 거 그리고 우리가 적으로 올렸던 소고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썰어서 거기다 살포시 놓으시고요. 야채하고 버섯을 넣은 다음에 한 소끔 끓이셔서 거기다가 청장과 소금과 간을 조금 하시면 네. 맛있는 요리가 돼요. 그러네요. 저는 비빔밥만 생각을 했지 좋은 거는 또 생각을 못 해봤네요. 왜 그 차례 지나고 나면은요, 네. 한 일주일 동안 약간 섞어찌개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쪽은 찌개로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저는 이제 맛있어요. 계속 비빔으로만 먹었지. 비빔밥에다 그 찌개. 그러네. 손도 많이 안 가고. 맛있겠다. 그죠? 네. 자, 근데 역시 추석하면은 네. 정말 송편이죠. 그렇죠. 네. 혹시 송편에 어떤 소 들어간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 잼 같은 거를 항상 좋아하는데 송편을 잼이요? 보통 이제 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 네, 저는 꿀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깨랑 꿀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그 밤 같은 거 이렇게 좀 으깨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재홍양은 어떤 거 좋아해요? 저도 단 걸 좋아해서 깨랑 설탕, 꿀 이런 그쵸. 거 들어간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터졌을 때 나오는 그 깨. 그렇죠. 그거 하고 네. 꿀하고 그 재미도 있잖아요. 그 송편 집었을 때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 꿀 들어있으면 콩 들어있고. 맞아요. 혹시 대표님은 어떤 거 들어가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깨소 들어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똑같군요. 근데 저는 꿀보다는 네. 깨소에 안에 콩고물 들어가서 맛있어요. 맞아요. 네, 콩고물하고 깨하고 거의 뭐 3대 2 정도를 섞어서 거기에 설탕과 네. 그리고 꿀로 네. 간을 해서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 맛있겠네요. 네.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음식 전문가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어요. 네, 이게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더 쌓이면 네. 이력과 경력이 더 많이 쌓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불리한 게 불리하다고요? 젊으셔서. 아직 젊어서 네. 어디를 강의를 하러 가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니까 진 게 뭐를 해?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가끔.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통 음식이다 보니까 장장아찌, 뭐 발효 음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예쁜 뭐 요즘에 유행하는 떡케이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까 재영양이 예쁜 송편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런 걸 한다든지 조금 약간은 전통적인 방법을 가미해서 예쁜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다. 그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인정을 받는 직업이기도 하죠. 존경을 많이 받고. 그렇죠. 왜냐면 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또 많이 볼 수 맞아요. 있는 네. 기회를 접하는데. 그러면 전통 음식 전문가 하시기 전에는 뭐 어떤 일을 좀 하셨나요? 말 그대로 저는 아주 시골에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대학 다닐 꿈도 못 꿨었고요. 네. 근데 음식하는 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실은 격리 업무, 건설에서 격리 업무를 했었고요. 예.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했는데 간판 광고 디자인 일을 했어요. 아니, 근데 여러 가지를 일을 하셨는데 사실 전혀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네. 어떤 계기로 해서 전통 음식 전문가가 되신 건가요? 아들들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직장을 모두 그만뒀어요. 애들을 돌봐야 되니까. 네네. 네. 네.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조금 이렇게 통통한 체질이지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살이 찌는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다이어트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쯤 되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맨날 이모들하고 수다를 떨거나 네. 그러고 있으니까 둘째가 딱 와서 하더라고요. 엄마는 좋겠다. 맨날 놀고 아이고. 네, 소파랑 친구 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랬더니 좀 충격을 먹어서 문화센터에 떡 강의를 하는 그걸 등록을 해서 떡을 배웠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맛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다 이제 인터넷 검색이 이제 발달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서울의 모 학원에 예쁜 떡 케이크를 만드는 학원에 한 몇 개월 다니다가 거기 강사님 이력을 보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모교에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거기서 강사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무작정 거기를 두들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저희 스승님께서 많이 비전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하셨던 일들이 그 현재 전통 음식 전문가 일하시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간판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음식 코딩 디자인. 네. 그래서 그거에 제가 남들보다 색 대비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넣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음식 밑에 뭐를 깔아야 그릇이 돋보이고 음식이 돋보인다든지 그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원래 격리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또 일을 하실 때 회계 업무나 이런 거에도 뭐 서류 작성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게 또 이윤이 얼만큼 남고 안 남고도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또 계산이 되시겠네요. 그런 표정으로 저도 아줌마이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많이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일단 창업을 이제 뭐 일을 하시다 강사도 하시다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제가 모교에서 네. 맡고 있는 직책들이 많아요. 네. 뭐 홀레 분과장이라든가 그리고 실은 이렇게 저희가 주향사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식재단에서 주예사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통주 소믈리에들을 뜻해요. 그래서 그 모임들의 경기도 조합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홀레 이바지 패백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뭔가 작업장이 필요하고 강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강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결심을 했어요. 그 과정이 근데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이게 돈이 없으면 못하는 공방 창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세를 얻을까 전세를 얻을까 하다가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리를 많이 비워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절대로 전세나 월세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아직 이게 개발 지역이라 조금 가게 터가 싸요. 근데 마침 1층에 너무 좋은 가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얼른 계약을 했어요. 세를 안 내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세무관계라든지 시청에 가서 어떻게 시설을 하면 된다는지 그런 거를 차근차근히 알아보고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교육청에다가 물어봤어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저희 같은 작은 공방은 허가를 안 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구인 이하는 성인을 가르치는 구인 이하는 허가를 안 내도 되지만 만약에 한 명의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가르친다면 그거는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이곳저곳에서 차근차근히 물어서 준비해서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굉장히 창업하시는데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오픈하신 첫날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원래는 조용조용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네. 공방 오픈 되게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애아빠의 친구분이나 동료분들이 굉장히 짓궂으셔서 꼭 해야 된다. 니네 와이프의 음식 솜씨를 봐야 된다. 그래서
답례품도 직접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술도 2달여간을 준비해서 담고요. 네. 그리고 발효액, 그 다음에 발효액을 담궈놓은 1년여를 담아놓은 거를 다 병입해서 준비해놨고요. 네. 저희 동기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약과하고 쌀약강정을 만들어서 80박스를 만들었어요. 80박스요? 네. 그래서 오신 분, 근데 제가 날짜를 잡은 게 징검다리 연휴여갖고 많이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80분보다 더 많이 오신 거예요. 아이고. 어우, 그래서 인기가 되게 좋으시네. 그리고 맞아요. 저 같아도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전통 음식을 직접 다 맛볼 수 있고 그렇죠.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뭐 술도 2개월 동안 담가놓은 것도 있고. 그럼요. 아, 네. 어쨌든 뭐 초보 시절에는 이제 오픈을 하고 뭐 초보 시절에 또 실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실수담 있다면 하나 좀 들려주실래요? 네. 초보 시절에 실은 실수는 안 해봤어요. 오, 그 정도예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초보 시절에는 뭣도 모르고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처음에 홈스쿨링을 했었는데요. 네. 그냥 제 떡을 보고 좋으셔서 수업해주세요 해갖고 무대부로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짧은데 예. 그리고 실력도 짧은데 하다 보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수업을 하면서 지치게 되고 그분들한테 죄송하게 되고 예. 왜냐하면 하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내 노하우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괜히 또 중간중간 잘못된 거를 알려줄까 그렇죠. 싶어서. 네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통 음식 전문가로서 일을 잘하기 위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통 음식 전문가들은요. 전통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재료를 제대로 알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전통 요리 그리고 전통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요즘 트렌드한 거 있잖아요. 네. 예쁜 그릇에 전통 음식의 맛과 모양을 중요시하지만 요즘 트렌드한 그릇에 예쁘게 담는 거를 그런 것도 트렌드한 것도 알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보통 수강생분들이 이제 보통 이 교육 과정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네. 좀 배우고 싶어 하죠? 좀 재밌어 하고 또 배우고 싶어 하는 거. 20, 30대에 계신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은 네. 예쁜 제가 처음에 배웠던 예쁜 떡 한 가루 배우고 싶어 하세요. 네. 아까 재영 양이 송편 예쁘게 네, 입고 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고요. 네. 그리고 40에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약선 요리나 그렇죠. 사천 요리, 몸에 좋은. 네. 그리고- 몸에 좋은 거. 네. 그리고 요즘에는 식초. 식초? 네. 막걸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식초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세요. 집에서 만드는. 그래요? 그렇게도 가능하군요. 네. 과일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네, 과일로 술을 발효해서 예. 식초를 만드는 게 가능하고요. 예. 네. 그리고 전통적인 쌀 누룩과 그리고 쌀로 해서 식초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식초가 되는군요. 네. 혹시 그렇다면 정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이 딱 배우고 싶어 한다. 그 입문 과정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전통 음식의 기초 중에 기초는 전 떡한가라고 생각을 해요. 떡요? 과요? 네. 왜냐하면 전통 요리 하면 딱 떠오르면 패백 이바지 음식이나 떡한가 쪽이 그쵸. 더 많거든요. 네. 근데 떡한가를 잘 배우시고 난 다음에 패백 이바지를 배우거나 그리고 술도 담글 때 떡으로도 술 빚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초는 저는 떡한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 보통 방앗간에서 떡을 하잖아요. 네. 그럼 집에서도 이렇게 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비를 다 구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요즘에는요 수제떡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도구들이 다 작은 도구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그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주로 어떤 유형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게요. 그냥 호기심에 오셔서 호기심에 막 이렇게 여기가 어디지? 하고 찾아오셔서 그냥 수강 등록을 하시다가 너무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근데 관심은 있는데 저희가 수강료가 조금 세다 보니까 여기저기 찔러보고 네. 찔러보시다가 가장 저렴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좋으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꿈을 갖고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눈빛이 벌써 틀려요. 오셔서 그리고 그렇죠. 오셔서 말하는 투도 틀려요. 저 이거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럼 혹시 뭐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수강생도 있을까요? 있지요. 네. 제가 처음 강의를 했을 때 임산부 2분이 오셨어요. 오. 와. 태교를 한다고. 예. 네. 어. 그래서 저한테 한 7, 8개월을 배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아이가 넷이었어요. 어머나. 아니, 내신데 또 아니죠. 이제 뱃속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해서 왔는데 계속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제가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선생님 저 선생님처럼 선생님 뒤따라갈래요? 이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는 모교에서 열심히 자격증 과정을 공부도 하고 있고요. 예. 최고의 과정을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친구를 볼 때 내가 이 일을 한 게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자, 그렇다면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 뭐 자주 발생하는 돌발 사항들이 네. 좀 있나요? 있죠. 저희가 수업 한 번 할 때 한 네. 가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2가지에서 3가지를 가르쳐요. 동시에? 네,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3가지를 하다 보니까 불조절을 실패해서 태워먹는 경우가 있고 또는 수업 시간에 제 설명을 잘 안 듣고 있다가 여기에다 넣을 양념을 저쪽에다 넣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희 강사들의 저희 음식 연구가들의 몫이에요. 네. 그걸 얼른 가서 원상복귀를 해드려야 돼요. 네. 원상복귀를 해줘야 된다고요? 네, 원상복귀가 안 될 시에는 제가 만든 음식을 드리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게 만들고 나면 그분들이 들고 집에 가는 거예요? 네. 가져와서 먹잖아요. 그래요? 안 다녀보셨고요. 그래서- 가져가서 먹어요. 그렇구나. 네. 자, 사실 우리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많지만 한국은 특히 식문화, 음식 문화가 정말 대단한 나라죠. 네.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이런 전통 음식 문화 이것만큼은 유지됐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음식으로 보게 되면 저는 떡. 떡은 좀 유지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떡은 예전부터 항상 우리가 들고 다녔던 이제 배고픔을 달랬던 이런 부분인데 그거와 문화를 본다면 저는 젓가락 문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통 음식이라는 게 이제 퓨전이 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뭐 포크라든지 나이프가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직업이나 아니면 내 활동이라든지 모든 거의 근본은 이 젓가락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젓가락 문화가 이제 계속 우리 전통 음식을 또 살리고 먹을 때나 아니면 놓을 때 여러 가지 예절법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젓가락 문화만큼은 꼭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음식은 당연히 뭐 다 유지가 돼야 되지만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보면 잔칫날 같은 때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음식하고 나눠 먹고 예전에는 이사 가면은 다 이렇게 떡도 집집마다 돌렸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좀 그런 문화, 함께하는 문화 그런 거는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재영 양은 어떤 게 이어졌으면 좋겠나요? 저는 전통 음식은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김치는 절대 100년이 지나도 보존됐으면 좋겠고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한복 잘 안 입잖아요. 그 한복을 좀 더 많이 입고 또 한복 문화가 좀 유지가 돼서 오래오래 한복을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정말 많으시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유지돼야 된다. 어떤 거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요즘에 그 결혼식장에 가보면 홀레문회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결혼 비용을 아낀다고 해서 다른 것에서 아끼지 않고 패배기바지 음식을 아끼세요. 실은 그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거든요. 시집을 가서 시댁 어르신들한테 첫 인사를 드리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밤과 대추 같은 것은 다산의 의미도 있지만 장수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 화목의 의미도 있어요. 그거를 뜻해서 저희 시어머님이나 시아버님 또 시댁 어르신들이 이 던지면서 그렇게 자손 많이 번창해라라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안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장희 대표님과 함께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전통 음식 전문가라는 직업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민간 기업에 가갖고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따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그거를 좀 지정을 해주셔서 조금 공신력 있는 기관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전통 음식 연구가들을 위해서 조금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네, 제가 중학교 수업을 나갔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못 받아서 그 수업이 폐강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연락을 해요. 선생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얘네들은 그 학생들은 말 그대로 음식하는 거를 즐기는데 저희가 음식을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피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전통 한식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통 한식에 이런 맛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놀랄 때가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사라진다는 거는 참 전통 요리를 발전시키는데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저희가 네. 3일 동안 전통 음식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총평해 네. 주시죠. 예. 우리가 전통 음식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냥 음식 전문하셨던 분들이 만들어주고 그냥 먹는 거에만 익숙한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러한 우리 전통적인 음식이 무엇이 있으며 각 지역에 맞는 이론과 그에 맞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익숙하게 된 상태에서 많이 배급이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도 전통 음식 전문가의 경우 굉장히 지역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추석을 맞이해서 전통 음식 우리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전문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통 음식 전문가를 꿈꾸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전통 음식을 한다는 것은 세월이 그만큼 흘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희 스승님께서는 항상 그랬어요. 내 곁에 10년만 있어줘. 그리고 나와 함께 10년을 함께 하자라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 소리는 10년이 지나고 그곳에 있으면 너는 무언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 내가 이거보다 더 커져 있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부와 그리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 진짜 미래에는 훌륭한 전통 음식 연구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이 응원에 힘입어서 많은 여성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문화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또 계속 발전시켜야 될 문화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전통 음식 문화 전문가에 대해서 3일 동안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